첫 단원이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맞죠? 도형이 좀 나오는데 되게 쉬워. 되게 재밌습니다. 공통수학 1보다는 쉬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보자고. 얘가 0인데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5예요.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요 거리는 실제가 7이 될 거예요. 값. 오케이? 왜 7이 되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되는 거죠. 항상. 원래 정석은 어디서 어디 빼든지 상관없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도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도 되고 다만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면 되는 거지. 맞죠? 왜냐하면 거리는 항상 플러스니까.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 걸 항상 뺄 예정입니다. 값.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y축 이렇게 있어. 얘가 7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 거리는 또 얼마냐? 요 거리는 8이 되겠죠. 맞습니까? 같은 로직으로 접근을 한다면 얘도 위에서 아래 걸 어떻게 주면 된다? 빼면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게 뭐다? 수직선이 있을 때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공감하시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는 좌표 평면이 됐어. 좌표 평면. 이건 좀 알고 계시면 편해요. 같이 한번 보자고.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봐 1,2가 있고 예를 들어 3,5가 있어. 이렇게 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공감? 근데 포인트는 이거죠. 얘 두 점 사이 요 거리를 묻고 싶은데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면 x절편이 1, 얘가 3, 얘가 2, 얘가 5가 되니까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좀 소환하는 겁니다. 맞죠?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소환해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안 봐도 뻔하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을 제곱한 게 예제곱이랑 어떻다? 같다 그런 얘기인 거야. 따라서 얘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3에서 1 뺀 거 아까 했었죠? 거리 2의 제곱 얼마? 4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 5에서 2 빼면 얼마? 3 제곱하면 얼마? 9 따라서 둘을 더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 루트를 씌우시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겠지. 따라서 x는 얼마다? 루트 4 플러스 9니까 루트 얼마예요? 루트 13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값 궁금하시나요? 그래서 알고 계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 2차 평면에서 2차원에서 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x 한쪽에서 한쪽을 뺀 다음에 제곱하고 더하기 또 y 한쪽에서 한쪽을 뺀 거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시면 돼. 다만 조심하실 게 있어. 잘 봐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 빼든지 상관없어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도 괜찮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도 괜찮아. 다만 방향은 좀 일정해야 돼. 앞에서 뒤에 걸 뺐으면 두 번째 것도 앞에서 뒤에 걸 빼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가 아니지. 얘는 뭐예요? 0,0과 x1, y1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얘 한번 볼까? 마이너스 2,3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건데 하나가 원점이라고 해보는 거야. 그럼 너무 쉽죠? 왜?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자면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따라서 결론은 0,0까지 거리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 또 얼마예요? 1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요게 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값. 자 넘어가서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쫙 풀고 전체적으로 이따 풀 시간을 쫙 드릴게요. 오케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이래.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수능 끝날 때까지 뒤에서 앞에 걸 뺄 거예요. 항상. 무슨 소리냐? 얘 빼기 얘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a-3이 되겠지. 얘를 제곱 플러스 또 여기서 얘를 뺄 거야. 그럼 마이너스 4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된다. 얘를 루트 씌운 게 얼마다? 루트를 씌운 게 4루트이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맞죠? 따라서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앨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얼마? 25가 되나요? 얘가 얼마다? 32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맞습니까? 한쪽으로 넘기시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얼마? 7은 0이다.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a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왜 두 개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잘 봐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편해. 문제 보니까 2,3이 이렇게 있어. 2,3이 2,3 이렇게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a-1은 몇인지 모르는데 y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이란 딱 요 그림 위에 어떤 두 점이 있는 거야. 두 점. 근데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전부 다 얼마인 거예요? 얘도 4루트 2가 되는 거고 얘도 얼마? 4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맞죠? 따라 정답 a 값은 7하고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내실 수 있다는 소린 거겠죠? 그 다음 세 점이 있어. 세 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래요? A, B랑 B, C의 거리가 서로 똑같대. 근데 이제 알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있어요? 루트가 있단 말이지. 난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게요. 제곱해도 똑같겠지. 루트가 없어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해보자고. 뒤에서 앞에 걸 뺀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얘를 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또 3의 제곱이랑 같아지겠네요. 마찬가지 bc 길이니까 앞에서 뒤에서 앞에 걸 뺄게요. 그러니까 얘는 4-a의 전체 제곱 플러스 또 여기서 얘를 빼면 2니까 2를 제곱하면 2의 제곱이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 따라서 정리하시면 얘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0 이퀄 얘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얼마? 20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제곱 날라가고 넘어가시면 10a가 얼마다? 10a가 10이다. 따라서 a는 얼마다? a가 1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맞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똑같아요. 같이 한번 보자고. 문제 쫙 읽어보니까 두 점이 있대. 1,2랑 3,4가 있대요. 찍어볼까 한번? 예를 들어 찍어보자. 여기 1,2가 있어요. A점. 여기 3,4가 있어. B점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A랑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래. 아 무슨 소리입니까? X축 위에 어떤 P점이 있는데 요 거리랑 얘 거리가 서로 어떻게 되래요? 같게 만들어주는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값. 맞습니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니까 뭔지 모르니까 x, 0이라고 하면 놔보자.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는 0이겠죠? 해보자고요. 얘가 1,2, 얘 얼마? 3,4. 근데 어쨌든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랑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같다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할게요. 오케이? 제곱을 해야지 루트가 사라지잖아. 해보자고. 여기서 얘 뺄게. 그럼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여기서 얘 빼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는 걸 거고요. 같다. 누구랑? 여기서 얘 뺄게요. x-3의 제곱 플러스 또 여기서 얘 빼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퀄 얘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5가 된다. 따라서 넘어가면 x제곱 날라가니까 4x 이퀄 20이 되니까 x는 얼마다? x는 5다. 다시 말하면 얘가 5,0일 때 두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같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단 말이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두 점이 있는데 이번엔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졌어요. 같은 거리에 있는 yx 위의 점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번 단어는 도형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게 편해요. 얘가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얘는 3,0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여 위를 yx라는 딱 직선이 지나봐. yx 이렇게 가. 그랬을 때 여기 위에 어떤 p점이 있나봐. p점. 그랬을 때 요 거리랑 요 거리를 같게 만들어준 어떤 p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그럼 어렵지 않게 y는 x 위의 점이니까 우리는 얘를 a, x, x라고 하자. 미지수를 두 개 잡을 필요 없죠. x가 똑같으니까. 또 마찬가지 얘 점과 점 사이 거리, 얘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같은 거니까 양변을 제곱할게요. 제곱하면 또 여기서 여기 뺄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얘를 빼시면 x-1의 제곱입니다. 제곱해서 루트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미리. 또 여기서 얘를 빼볼까요? x-3의 제곱 플러스 또 여기서 얘 뺀 다음 제곱하면 x제곱이 된다. 따라서 2x제곱은 서로 나가리 될 거고 얘 전개하시면 4x 얘가 마이너스 2x니까 2x가 있을 거고 상수항은 5가 될 거예요. 얘도 마이너스 6x가 있고 뒤에 플러스 9가 있겠죠. 따라서 넘어오시면 8x 이퀄 4다. 따라서 x가 얼마다? x가 2분의 1이다. 따라서 정답. 요 p점의 좌표는 2분의 1, 얼마? 2분의 1이 최종 정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값.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번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자,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p점에 대해서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의 최소값과 그때 p점의 좌표를 구하래. 자, 이 문제 별표 때리실래? 이 문제 별표. 자, 무슨 소리인지 잘 보시면 돼. 잘 따라오세요. 제가 별표 칠하는 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테크닉 중에 하나니까 잘 봐놓으시면 돼. 얘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좀 이해해보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X축 위에 어떤 P점이 있다고 해요. 맞죠? 오케이?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을 보세요. 아까는 얘 더하기 아니지 얘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다 뭐 이런 거였는데 맞죠? 이번에는 이 길이 같은 게 아니라 이 제곱해서 더한 게 같대요. 무슨 소리냐? 일단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사라지겠죠? 그 다음 x축 위의 점이니까 x, 0이라고 놓고 저식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얘 뺀 다음에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플러스 여기서 얘 뺀 다음에 제곱을 하시면 x-2의 제곱 플러스 25가 될 거예요. 맞죠? 오케이? 얘가 이 식이란 말이지 지금 요 식.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저한테 배우셨으면 얘를 뭐로 보셔야 되냐? 2차 함수로 보시면 돼. 2차 함수 맞습니까? 2차 함수로 보시면 돼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2차 함수가 언제 최소냐? 분명히 꼭지점에서가 최소인데 물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다 정리하셔야 돼. 이렇게 2x제곱 마이너스 4x 4에다가 29에다 얼마입니까? 38인가요? 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아래로 블록하니까 언제가 최소다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찾지 말고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시냐? 잘 봐. 얘를 2차함수 하나, 얘를 2차함수 하나로 보세요. 무슨 소리냐? 아래로 블록한 2차함수 그래프랑 또 얘도 아래로 블록한 2차함수 그래프를 더했을 때 최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면 잘 기억하고 계세요. 얘 축방은 0이죠. 얘 축방은 2란 말이지. 오케이? 이 축방에 평균을 낸 게 최소가 돼요. 평균을 낸 게. 평균을 낸 게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 전개하시지 말고 얘 0 되려면 0, 얘 0 되려면 2 따라서 0 더하기 2를 평균 낸 얼마? 1. x가 1일 때가 최소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1,0이구나 라는 게 P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때 최소값은 몇 집어넣으면 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돼. 1. 그럼 얼마입니까? 10 더하기 26이니까 얼마다? 36이 최소가 된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두 개가 더했을 때 최소값은 따로 전개를 하지 마시고 각각의 꼭지점의 x좌표를 평균 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냐? 아니에요. 최고차의 개수가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1로 같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이 도형을 좀 그리려고 하면 애들이 막 좌표표만 써서 막 그리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상황만 판단하시면 돼. 문제 보자고. 무슨 소리냐? 상황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쓸게요. 무슨 소리냐? 내가 마이너스 1,0 얘가 얼마? 1, 마이너스 2 얘가 5,2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1이 어떻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상황만 판단하자고요. 상황만. 그 다음 이제 어떤 삼각형인지 알기 위해서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셔서 길이를 보시면 되는 건데 보통 세 가지가 많이 나와요. 맞죠? 직각삼각형,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근데 애들이 너무 잘 찍으니까 요즘에는 직각삼각형이면 어디가 90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해보자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좀 빨리 해보자. 잘 봐. 여기서 얘 뺀 다음에 제곱하면 4죠. 여기서 얘 뺀 다음에 제곱하면 또 4입니다. 4 더하기 4니까 얘는 2루트 2가 될 거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좀 빨리 해보자는 거지. 얘도요. 여기서 얘 빼면 마이너스 6이니까 36이 되고 제곱하면 여기서 얘 빼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니까 36 더하기 4니까 얘는 얼마? 루트 40이 됩니다. 맞죠? 얘도요. 요 길이도 구해보자고. 여기서 얘 뺀 다음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요. 여기서 얘 뺀 다음에 제곱하면 또 마이너스 4의 제곱 16입니다. 32가 되니까 얼마? 4루트 2가 돼요. 그럼 얘 제곱하면 8, 제곱하면 32, 제곱하면 40. 얘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따라 정답은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파악하자 그런 얘기인 거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얘도 한번 볼까요? 요 문제도 별표를 좀 쳐주세요. 요 문제 별표를 좀 쳐주세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를 치시고. 자, 실수 xy에 대해서 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않은데 잘 봐. 얘를 이렇게 보셔야 돼. 얘는 딱 보니까 뭔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같지 않습니까? 두 개 다. 첫 번째는 뭐냐? x, y랑 1,0까지의 거리인 거 아시겠지? 뺀 다음에 제곱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두 번째도요. x, y랑 마이너스 3,2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좌표표를 그려보자. 1,0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3,2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x, y랑 x, 여기 있으면 얘 더하기 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x, y가 여기 있으면요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외우실 게 있어. 뭘 외워? 최소를 구하래. 잘 봐. 외우세요. 선분의 합은 최소가 언제냐? 선분의 합은 언제가 최소냐? 직선일 때가 항상 최소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 두 점과 점 사이 거리 위에 누가 있는 거야? x, y가 있으면 그때의 선분의 합이 최소가 됩니다. 직선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봐봐. 얘 더하기 얘니까 직선이잖아, 직선. 따라서 결론은 뭐다 이거는 얘랑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게 최소구나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맞죠? 이해되셨어 이거지? 해보자고요. 따라서 여기서 뺀다면 제곱하면 16, 여기서 뺀다면 제곱하면 4니까 정답은 루트 22니까 2루트 얼마? 5가 최종 정답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지?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좀 판단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질문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저는 내분과 외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면 돼. 내분과 외분은 되게 쉬운데 이게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잘 봐봐. 요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3이고 얘가 8이라고 해보자. 8 요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5라는 점을 좀 세울 수 있잖아요. 5라는 점을. 그러면 이 5라는 점은 3이랑 8을 안에서 쪼개기 때문에 얘를 내분점이라 그래요. 내분점. 안에서 쪼갠다.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가 몇 대면 내분이냐? 얘 전체 길이가 5 아니겠어요? 5. 그럼 얘가 얼마? 2. 얘가 얼마? 3이 되는 거니까 우리 이 5라는 점은 이 선분을 2대 3으로 내분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오케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벌써 배웠단 말이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비례배분이라는 거 배웠어요. 비례배분. 무슨 소리냐? 이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 5를 5등분 한 다음에 더한 거 이만큼 가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너무 쉬워요. 그럼 외분은 뭐냐? 외분이 이겁니다. 보세요. 얘가 11이라고 해보자. 11. 맞습니까? 그럼 잘 봐. 외분은 뭡니까? 하는데 외분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선분 3부터 8까지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대? 8대 몇? 3 외분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8대 3 외분하고 있다. 맞습니까? 무슨 소리야? 여기서 8개만큼 갔다가 3만큼 돌아오면 요 점이 몇이다? 8대 3 외분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림이 이해되시죠? 오케이? 근데 내분과 외분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헷갈려서 그래. 헷갈려서. 그래서 나는 하나 주목드릴 게 있는데 잘 봐. 수능 끝날 때까지 항상 내분, 외분을 내분으로만 볼 겁니다. 다시 뭐라고? 항상 내분으로만 볼 거야. 무슨 소리냐? 잘 봐. 이 내분, 외분은 되게 쉬운 게 누구를 주어로 보냐에 따라 상황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고 잘 봐봐. 내분 입장에서 봐봐. 내분 입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점 C는 선분 A, B를 3대 2로 내분하고 있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분 입장에서 생각해봐. 외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요. 점 B는 선분 A, C를 맞습니까? 얘를 몇 대? 5대 2 외분하고 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점 B는 선분 AC를 5대 2 외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또 하나 더 쓸 수 있어. 뭐라고? 점 A는 선분 CB를 3대 5 외분하고 있다 라고 봐도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쵸? 맞잖아요. 점 C는 얘를 3대 5 외분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맞죠? 그래서 같은 현상을 보고도 세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때요? 헷갈린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하겠다? 항상 내분의 입장에서 보겠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내분 입장, 가운데 있는 점을 보자는 거지. 외분 입장, 바깥에 있는 점 입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이거지? 질문. 네. 잘 봐요. 선분 CB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선분 CB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를 3대 5로 외분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외분이라는 게 바깥쪽을 등분한다는 거잖아. 바깥 외자니까. 그래서 얘를 3하고 5로 쪼개는 어떤 점이 있다. 그런 얘기인 거겠지. 외분이라는 건 상황을. 맞습니까? 그래서 외분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당연히 기억하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된다. 이건 막 외울 필요 없습니다. 바보같이 써보면 돼요. 금방. 오케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 거냐. 요거를 좀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다룰 거는 좌표평면인 거잖아요. 좌표평면. 맞습니까?
좌표 평면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내분 외분의 공식을 좀 이해할 건데 봐봐. 요렇게 A점이 있고 얘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얘를 B점이라 그래서 x2, y2라고 하면 내분하는 공식이 잽니다. 근데 얘를 막 신발끈 공식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 쉬워요. 맞죠? 뭐냐? 봐봐. 얘를 m 대 n 내분한 애를 일단 찾아봐. 내분점 이렇게. 얘를 찾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뭘 말씀을 드렸지? 이거 우리 배웠던 거야. 초등학교 때 비례배분이라는 걸 했었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m 대 n 내분했다는 건 얘를 전체 몇 등분한 거야? m 플러스 n 등분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다 쪼갠 거야. 쪼갠 거. 쪼갠 거에다가 잘 봐. m 곱하기 x2 뒤에 거를 먼저 곱합니다. 뒤에 거를 플러스 n 곱하기 x1 이렇게 좌표를 쓰게 되는 거예요. x자로.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그냥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따라서 얘도 x자로 뒤에 거 먼저 my2 플러스 ny1 이렇게 공식을 쓰게 됩니다. 얘가 내분의 공식이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중점은 너무 쉽지. 왜? 더한 다음에 절반으로 이해하셔도 되지. 우리 방금 해봤잖아. m 곱하기 얘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지. 정확히 얘기하면. 맞죠? 내분도 중점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외분은 공식이 뭡니까? 근데 외분은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알고 계세요? 외분은 이 가운데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게 외분이에요. 외분.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 우리는 항상 내분으로 풀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갑.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같이 한번 보자고요. 갑.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처음이니까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 A점이 있어. 4, 마이너스 3. B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2,6. 이렇게 맞죠? 이해됐어, 그지? 이제 문제는 잘 봐. 요렇게 A, B가 있는데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나봐. 요렇게 2대 1 이렇게 내분한 요런 점을 P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요 점을 일단 찾아보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질문하세요. 질문. 네. 2대1이라는 건 얘를 전체 3등분 했다는 거지. 3등분. 네. A, B니까 A에서 먼저 출발한 거겠죠. 맞습니까? 이거지? 이해되세요? 시작해볼게. 잘 봐. 공식은 되게 쉬우니까 익숙하게 풀어놓으셔요. 둘이 더하면 얼마? 3. 둘이 더하면 얼마? 3. 맞습니까? 근데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 뒤에 거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거는 B가 되겠지. 늦게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해보자고.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4 더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또 y도요. 얘 곱하기 얘 12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0,3이 되는구나. 아, P점은 0,3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이번엔 두 번째 A, B를 몇 대 몇?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래. 또 2대 3 뭐 이런 식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는 거지. 얘가 뭐래요? 또 Q라고 해요. 맞죠? 같은 로직으로 접근해 보자고. 똑같아요. 해보자고. 둘이 더하면 5니까 5분의가 될 거예요. 5분의 분모는 비례배분이니까. 그 다음 또 X자로 곱하면 돼. 2 곱하기 얘 먼저 항상 뒤에 거 먼저 마이너스 4 플러스 3 곱하기 4 12 이렇게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2 곱하기 얘 12 플러스 3 곱하기 얘 마이너스 9가 된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계산해 보시면 얼마? 5분의 8, 얼마? 5분의 8, 5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 얘가 Q점이구나. 그 말입니다. 맞죠? 얘가 P점, 얘가 무슨 점? Q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건 이제 뭐예요? PQ의 중점을 구하래. 중점은 너무 쉽죠?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몇을 하면 돼? 2를 하시면 돼. 따라서 중점의 좌표 어떻게 돼?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시면 5분의 4, 둘이 더하면 5분의 얼마? 18이죠? 5분의 18 얼마가 된다? 5분의 9가 된다. 따라서 이 시험의 좌표가 최종 정답이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도 보시죠. 문제 보시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랑 7,-1을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을 먼저 찾아보자. 요렇게 끊어갑시다. 맞죠? 해보기 잘 따라오세요. 내분이니까 둘을 더해야 되겠네.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1입니다. 1. 둘이 더하면 1이에요. 1. 그럼 해보자. 마찬가지. t 곱하기 뒤에 거 먼저 항상 7t 플러스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2죠. 2. 그러니까 2 곱하기 1-t. 마찬가지 또 t 곱하기 뒤에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또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5 곱하기 1-t.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시면 얘가 5t 플러스 2, 어떻게 돼요? 얘가 5 이제 4 마이너스 5t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이거지? 계산만 하시면 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 좌표점이 몇 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는데요? 1사분면이 있어야 되는데 1사분면. 1사분면 얘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어떻게 돼? 커야 된다.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돼? t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는 커야 되는데 t는 작아야 돼. 뭐보다? 5분의 4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게 최종 정답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까? 질문. 근데 답이랑 좀 다르죠? 왜 다르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요게 좀 중요해. 무슨 소리냐? 잘 봐.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맞나 봐봐요. 나는 이 길이를 마이너스 1대 3으로 내분하고 싶어요. 말이 안 되죠? 맞습니까? 왜냐면 내분이라는 건 둘 다 플러스여야 되잖아. 무슨 소리야? 얘가 음수면 그대로 갖다 대면 얘 뭐 나와요? 음수 나와요. 음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내분이라는 거는 항상 양수니까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공감하시나요? 이거지? 따라서 t는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다는 게 전제 조건이어야 되니까 둘을 연립하시면 정답 0보다는 큰데 t가 뭐보다는 작다? 5분의 4보다는 작다. 이게 최종 정답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맞죠? 내분 외분에 대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질문 있었습니까? 괜찮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셔서 필수예제 3번 여기에 별표를 한번 쳐주세요. 별표. 자, 요게 결국 학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공통수하고 1보다 쉽죠? 맞죠? 같이 보겠습니다. 잘 봐봐. 요게 좀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봐. A, B가 이렇게 있어요. A, B가 0,1 얘가 B가 있어요. 7,5 이렇게 맞죠? 내가 이렇게 그리면 아까처럼 말씀드렸죠? 뭐 0,1이 여기 있는데 7,5가 왜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상황만 보자는 거야. 상황만.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점 C를 찾는 건데 이 C는 얘를 만족시킨대요. 연장선 위에. 무슨 소리냐? 잘 봐. 얘를 보시자마자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인가요? 비례식이 생각나야 돼. 무슨 말입니까? A, B 대 B, C는 몇 대 몇이어야 될까요? 지수. 몇 대 몇이어야 얘를 만족시킵니까? 몇 대면? 1대 2가 됩니다. 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야 되거든요.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A, B랑 B, C가 1대 2를 만족시켜야 돼. 근데 이 A, B 연장선 위에 C가 있대. 무슨 말이야? 연장선 위에 어떤 C가 있대. 이렇게 C가. 맞습니까? 연장선 위에 C가 있을 때 A, B 요 거리가 1이면 요 거리가 얼마여야 된다? 2여야 된다. 요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질문 맞습니까? 요런 상황을 외분으로 이해해도 괜찮지. A, B를 C는 3대 2로 외분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외분으로 풀지 말고 어떻게 풀자? 항상 내분으로 풀자. 무슨 말입니까? 얘를 A, B라고 한 다음에 얘 둘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7,5다 라고 접근하자는 겁니다. 내분으로요. 오케이? 해보자. 둘이 더한 걸로 써볼게요. 둘이 더하면 3분의 얘도 얼마? 3분의 x자끼리 곱하는 거니까 A 플러스 0 또 B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얘랑 어떻다 같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A는 얼마? A가 21 B가 얼마? 얘가 5 나오려면 15여야 되니까 B가 13이죠. 따라서 최종 정답 C점의 좌표는 21, 얼마? 13인 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내분의 상황으로 좀 이해하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필수예제 4번입니다. 4번.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4점이 이렇게 있어.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맞죠? 일단 대충 그려보죠.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좌표점 찍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A점이 마이너스 2,3, B점이 4,-1, C점이 A, B, D점이 1,8 이렇게 맞죠? 얘가 평행사변형일 때 요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죠? 평행사변형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 뭐가 있죠? 평행사변형의 중요한 특징? 맞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죠? 대각선을 각각 2등분 때린다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평행사변형은. 무슨 소리입니까? 요 점의 좌표가 얘 둘 입장에서도 중점이고 얘 둘 입장에서도 중점이니까 중점을 내는 순간 딱 나오겠구나 그 말입니다. 빨리 해보자고. 얘네들이 평균을 내보자. 평균을 내면 2분의 5, 2분의 7이라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쵸?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네 또 평균을 내봐. 얘네 둘의 평균을요. 어떻게 돼요? 2분의 A-2, 2분의 B 플러스 3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두 값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그쵸? 따라서 A가 7. A가 7이고 B가 얼마? 4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C점의 좌표는 7,4가 최종 정답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11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 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어려운 부분 전혀 없습니다.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이런 건 어떻게 볼까? 마름모도 많이 나와. 마름모 이런 거. 이번엔 사각형 얘가 서로 뭐래요? 마름모래. 마름모. 마름모는 어떤 성질을 써야 돼요? 똑같아요. 평균을 내고 그 다음 마름모 가운데가 어떻게 만나? 수, 지구로 만난다. 이걸 좀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시면 필수의 제 5번입니다.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뭘 구하래? D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D점의 좌표를. D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맞죠? 근데 어떻게 구해요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죠. 내 각이 몇 등분 됐다? 2등분 됐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야. 중2 때 썼죠. 내 각이 2등분 되면 중요한 성질이 있어. 어떤 성질? 이런 성질이 있죠.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공감하시죠? 비율값이. 해보자.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여기서 뺀 다음에 제곱하면 9, 여기서 뺀 다음에 제곱하면 16, 16에다 9를 더하면 25니까 루트 15가 됩니다. 오케이? 또 해보자고요.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6, 3 제곱하면 36, 여기서 얘를 빼면 8, 제곱하면 64, 36, 64 하면 얼마요? 루트 100이니까 10이니까 10. 그러니까 얘가 5, 10이니까 얘 비율도 1대 2라는 비율을 갖겠구나.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돼? 선분 BC를 D가 몇 대면 내분하고 있다? 1대2 내분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내분 공식을 써보자고요. 둘이 더하면 3이죠. 1 더하기 2니까 해보겠습니다. X자로 곱하시면 돼. 얘 곱하기 얘 7에다가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4 3이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3에다가 얘 곱하기 하면 2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1,-3분의 1이 우리가 원하는 D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나 이거지? 내각이 이등분선 기억나시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게중심. 되게 쉬워요. 같이 보자고. 자, 무게중심 근데 칠판 잡으실래? 무게중심을 하면 맨날 애들이 물어보는 내가 물어보거든요. 무게중심하면 뭐가 떠오르냐 하는데 무게중심이 뭐죠? 이게 물어보면 90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100의 90은 2대1만 떠올려요. 2대1. 근데 알고 계세요. 2대1이라는 거는 무게중심의 성질입니다. 성질. 2대1이라는 거 성질이에요.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냐? 이게 무게중심의 정의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세 중선. 무슨 말이야? 전부 다 중선을 긋는 거야. 중선. 이렇게. 중선을 긋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중선의 뭐다? 이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했던 거고 이 무게중심의 성질 중에 하나가 몇 대 몇이다? 꼭점으로부터 2대 1이라는 거리를 갖는다. 그게 무게중심의 정의였던 거죠. 맞죠? 근데 우리는 좌표점으로 풀 거잖아요. 좌표점. 맞죠? 좌표점이니까 너무 쉬워. 어떻게 푸냐? 이렇게 돼 있으면 무게중심의 좌표점들이 맞습니까? ABC의 좌표점들이 있으면 이 좌표점들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몇을 하면 돼? 3을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다시 뭐라고?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몇을 하면 돼요? 3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되셨어요? 학교에 혹시 막 책 돌린 애들 없나요? 책 막 손가락으로 돌린 애들 없나요? 없나요? 이 과학에서 봤을 때 물리 입장에서 보면 무게중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한쪽만 잡으면 넘어지는데 어느 한쪽을 딱 잡고 있으면 이게 안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무게중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양쪽에 가해지는 중력의 하중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얘는 4개니까 나누기 4를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나누기 몇을 하면 돼?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꼭지점이 3개니까 당연히. 맞죠? 양 꼭지점에 가해지는 중력량이 같아야 되니까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문제 한번 볼까요? 얘도 보시죠. 문제 봅시다. 자,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아, 근데 무게중심 구하기 쉬웠잖아.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다 더하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1 3분의 얼마? b 마이너스 2a 더하기 7 이렇게. 아, 얘가 뭐라는 거야? 무게중심인데 얘가 원점이라며 0,0이라는 거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b 마이너스 2a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구나 그 말이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위에서 하는 거 빼자. 빼면 3a가 얼마? 6이니까 아 a가 2구나. a가 2고 b가 얼마다? b가 마3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둘이 곱한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습니까? 어렵지 않겠죠?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6-3번은 별표를 잠깐 쳐주실래요? 6-3번 별표. 6-3번 3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하나 외우고 계시면 되게 편해. 증명은 제가 특강에서 하진 않겠지만 본 수업에서 나중에 해드릴게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ABC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 무게중심이 여기 있단 말이지. 이렇게. 오케이? 근데 잘 봐. 내가 AB를 똑같은 2대1로 쪼갤게. 2대1로. 얘도 마찬가지 2대1로 쪼갤게요. 얘도 마찬가지 2대1로 쪼갤게. 이렇게. 그러면 세 변을 똑같은 비율로 잘랐을 때 생기는 삼각형이 있겠죠. 이 삼각형. 똑같은 비율로. 꼭 2대1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똑같은 비율로 자르면 돼. 중점이어도 괜찮고 맞죠? 100대1이어도 괜찮아. 똑같은 중점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기존의 무게중심과 항상 같습니다. 항상 같아요. 따라서 문제 보시면 세 개의 삼각형 꼭지점으로 나와 있는 삼각형에서 세 변을 똑같은 비율로 내분한 점을 잡았을 때 그 내분한 점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기존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항상. 오케이?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거지?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설명을 쫙 드려볼게. 예를 들어볼까? y는 2x 플러스 1.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죠? 계속? 뭐라고 불러요? 얘를 네 글자로. 맞아요. 얘를 1차함수라고 불러. 1차함수. 1차함수라고 불러. 그다음 우린 얘 생긴 거 알고 있죠? 얘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 이렇게 생겼지. 얘가 0,1을 지나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로 생긴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데 어떻게 풀 거냐? 잘 봐. 얘를 한쪽으로 다 넘기는 거야. 이렇게 한쪽으로 다 넘겨서 는 0으로 만들자. 이렇게요. 는 0으로 만들자. 맞습니까? 근데 우리 수학에서 뭐뭐는 0 얘를 뭐라 그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방정식.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얘는 방정식이야. 방정식. 는 0이니까. 근데 우리가 얘 모양 알고 있잖아. 무슨 모양이야? 직선 아니야? 직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런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론은 뭐야? 둘이 같은 거야. 같은 거. 같은 건데 표현을 이상하게 할 뿐인 겁니다. 지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꼴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1참수로 바꾸면 우리가 아는 걸로 아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은 너무 길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부를 거냐면 얘를 직방으로 부를 겁니다. 직방. 맞죠? 내가 직방이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하시면 돼. 맞지?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잘 봐. 요거 하나가 좀 달라지는, 다른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볼까? 2,1하고요 5,-3이 있어. 근데 우리가 두 점을 주어주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1차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두 점이 있으면 1차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맞죠? 이랬어요 이거지? 어떻게 구했죠 중학교 때?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잘 봐. 기울기를 일단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빼면 얼마? 얼마? 3. 여기서 빼면 얼마? 4. 그냥 이렇게 하자. 쉽게 하려고 다시. 여기서 빼면 3. 분의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거지? 기울기라는 게 정의가 뭐였어요? x 변화분의 y
변화분이었던 거잖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풀었습니다.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x고 y절편은 뭔지 몰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했어? 대입했던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구나 이렇게 정의했던 거예요.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풉니다. 어떻게 푸냐?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어요. 직방. 어떻게 푸냐? 잘 봐. 일단 기울기의 정의를 좀 생각해봐.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보자. 기울기의 정의가 뭡니까? x 변화분의 y 변화분이에요. 맞습니까? 얘를 좀 유식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따라서 양변에 x-x1을 곱하는 거야. 그럼 정답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뭐냐? 얘가 1차 함수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밑줄 쳐놓고 외우시면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 맞습니까? 외울 필요도 없지 뭐. 기울기의 정의니까.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푸냐? 책판 잘 봐. 책판 봐. x1, y1은 지나는 점이에요.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 밑에 걸 한번 써볼까?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3은 빼기니까 맞죠?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지? x 마이너스 x1 x1이 5를 쓴 겁니다. 맞죠? 얘를 전개해봐. 뭐 나옵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를 구할 때 예전처럼 뭐 기울기 풀어놓고 플러스 b 이렇게 안 쓰고 요 공식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귀찮아서 얘를 좀 넘겨서 외우거든요. 난 이렇게 외워. y는 기울기 곱하기 x-x1 플러스 y1으로 외웁니다. 그렇죠? x1, y1은 뭐야? 지나는 점의 좌표. m은 뭐다? 기울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 그 밑에 공식은 몰라도 돼요. 전부 다 몰라도 됩니다. 그 페이지 다 필요 없습니다. 아,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맞죠?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어 그냥. 얘 봅시다. 얘를 볼까? 이런 거 볼까요? 3번을 보죠. 3번. 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래요.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일단 기울기부터 빨리 구하자. 여기서 빼면 얼마? 마이너스 3. 여기서 빼면 얼마? 9. 기울기가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3이에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공식을 쓰자. 왼쪽 거 쓰실래요? 오른쪽 거 쓰실래요? 아무거나. 빨리 뭐 쓰실래요? 앞에 거 써보자. 잘 따라오세요. y 이퀄 기울기 곱하기 x-x1 플러스 y1 이렇게 쓴다는 거죠. x1, y1이 뭐야? 2하고 마이너스 3이 x1, y1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공식 기울기 곱하기 x-x1 x1이 2죠. 플러스 y1 y1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거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잘 봐. 이렇게 쓰면 학교에서 감점 먹어요. 왜? 뭘 구하라 그랬지? 직방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완벽한 정답이 된다. 그 말이겠죠. 한쪽으로 넘겨서 방정식 형태로 써준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웬만하면 앞에 건 플러스로 남겨놓으려고 해요. 마이너스도 괜찮습니다. 맞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봅시다. 첫 번째 거.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래. 중점을 지나는데 중점 빨리 어떻게 구했죠? 둘이 더한다면 나누기 얼마? 2였습니다. 그럼 얼마냐? 3,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아셨겠지.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구하려. 빨리 공식 쓰자. y는 기울기 곱하기 x-x1 플러스 y1. 정답 2x-7이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낼 수 있는 거죠.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얘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빨리 찾자. 둘이 더한 거니까 3분의 1거 아시죠? 3분의 x자로 곱한다고 1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또 1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얘가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3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맞죠? 오케이?
그럼 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방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두 점을 줬다는 건 뭐예요? 직방 다 준 겁니다. 맞죠? 이해되셨어요, 이거지? 두 점을 준 거는 직선 다 준 거잖아요. 기울기부터 빨리 구해보자. 여기서 빼면 1,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얘를 지난다고 해볼까? 얘 써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 해보자고. y 이퀄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제가 지금 얘 쓴 겁니다. 오케이. 따라 정답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최종 정답이 된다. 그 말이겠네요.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단 말이지.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지 2번 볼까요?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대.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 있대요. 맞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A를 지나는 직선이 몇 등분한데? 2등분한대요. 맞습니까? 무슨 소리냐? 그려보자. 대충 상황만 파악해보자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넓이를 몇 등분한데? 2등분한대. 맞습니까? 이 두 넓이 같아야 돼. 그 말은 요 점은 분명 얘네들이 뭐여야 돼? 중점이어야 되겠구나.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두 점을 준 거죠. 두 점을 준 거야. 해보자고. A점은 몇 컴마 몇이래? 0,2라고 문제 나와 있어요. 중점은 몇이래? 중점은 둘이 더하는 평균 내면 1,0이라는 거 알고 있겠지? 1,0 맞습니까? 그럼 빨리 해보자. 기울기부터 구해. 여기서 빼면 1,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2, 기울기는 마이너스 2네요. 맞죠? 그럼 어떤 거 쓸래? 난 얘를 쓸까요 그냥? 정답 y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정답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라는 걸 맞을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둘 중에 아무 점을 쓰셔도 괜찮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지? 그 다음 필수예제 3번입니다. 필수예제 3번 문제 봅시다. 자, 어떤 직선이 있대. 어떤 직선 맞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대요. 이거 공통수학 1에서 했던 거야. 이런 말 나오면 무슨 문자로 정리해라? K로 정리해라. K 있는 거 써보자. 2x, K 있는 거 다 써. 3y, K 있는 거 다 써. 플러스 1K. 그 다음 X 써. X가 K 없는 거 4x. 그 다음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이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K가 있는 거랑 K 없는 걸 나눈 거예요. 그러면 0이 나와야 되니까 얘도 0 나와야 되고 얘도 0 나와야 돼. 그러니까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얘도요 4x 플러스 5y는 또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는 소린 거겠지. 맞죠? 연립하시면 xy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 xy가 정답이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얘 둘의 교점과 얘를 지나는 직방을 구하라고 합니다. 맞죠?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했었어요. 뭐죠? 얘도 직선이니까 1차 함수인 거 아시죠? 오케이? 1차 함수의 교점은 뭐랑 똑같다? 연립 방정식의 해랑 같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맞죠? 이거지? 해보자고. 2x-3y는 1이라는 어떤 방정식과 2x-4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니까 빼보자. 빼면 어떻게 돼? y는 2가 될 거고요. 맞죠? 오케이? y가 2니까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6이니까 7, x는 얼마? 2분의 7이 되는 거겠죠.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2분의 7,2라는 점과 누구? 3,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맞죠? 기울기부터 빨리 구하자. 여기서 빼면 2분의 1 분의 여기서 빼면 2니까 기울기는 4가 되네요. 4. 어떤 점을 쓸래? 난 이 점을 쓸게요. 해보자. y 이퀄 기울기 곱하기 x-x1 플러스 y1. 정답 y는 4x-12가 최종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쓰면 학교에서 감점 먹어요. 여기 아니라 저런 식으로 뭔가 한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차 함수가 아니라. 맞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볼까요? 자, 두 직선이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이 어디서 생겨야 된대요? 1사분면에 생기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 말입니다. 이 문제 별표 한번 쳐보실래? 별표. 자, 저는 1참수를 좋아하니까 난 직선이 아니라 1참수를 생각해 볼게. 쟤는 어떤 그래프냐? 지금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예요.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얘는요. 얘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그래프를 못 그려요. 왜 못 그려? m 값이 뭔지 몰라. 맞습니까? 그래서 m으로 정리하자. 무슨 뭐라고? m으로 정리하자. 왜? m으로 정리하면 m 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겠지. 몇 컴마 몇이냐? 4,6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4,6.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4,6을 항상 지나요 저 직선은. 맞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나겠지. 4,6을 지나는 직선 엄청 많겠지? 근데 문제는 이 흰색인 직선과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야 되는데? 1,4분면서 만나야 되는데. 아 끝났네. 요렇게 지날 때랑 요렇게 지날 때 사이로만 들어오면 1,4분면서 만나겠지.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그지? 오케이. 0,2를 대입해봐. 0,2 0하고 2를 집어넣어봐. 0하고 2 그러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0이니까 m이 얼마? m이 1이 되는 거죠. 1. 아 얘가 기울기 1일 때구나 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m 값이 기울기인 거잖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식이.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지날 때 2,0을 지나. 2,0을 집어넣어봐. 2,0 그러면 2m-4m 플러스 6은 0이 되는 거니까 m이 얼마가 돼? m은 3이 되는 거죠. 아 얘가 기울기 3일 때구나. 맞죠? 따라 정답 m 값은 1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아야지 교점이 1,4분면에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맞죠?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값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셔서 수직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인데 요 단원까지만 나갈게요.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문제 봅시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실래?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아 여기 있군요. 아닌데? 했었군요. 오케이 넘어가시죠. 얘 한번 봅시다. 요거만 하나 알고 계세요. 자, 두 1차 함수가 평행하대 지수. 그럼 뭐가 똑같아야 돼요? 1차 함수가 평행하대. 뭐가 똑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y절편은 서로 어떻게 돼? 달라야 된다.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요거 하나 동그라미 치실래? 두 직선이 수직이면 여기 밑줄 때리시면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항상. 무슨 소리냐? 칠판 보실래? 얘 기울기가 2예요. 2. 이해했어요? 그지? 근데 얘랑 수직인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인 직선. 얘 기울기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항상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괜찮습니까?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값. 괜찮죠? 저거 하나는 잘 기억해 놓고 외우자고요. 값.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문제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대. 평행하면 뭐가 똑같다 지수? 기울기가 똑같다. 기울기 구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오씨. 기울기 구해보자. 어떻게 돼요? 기울기 여기서 1을 빼면 5 여기서 1을 빼면 또 5. 아 기울기 1이군요. 기울기 1 맞죠? 기울기 1이면 누구를 지난데?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는 거잖아. x절편이니까 맞죠? 끝났네. 공식 쓰자. y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1 끝. 정답. x 플러스 1이 정답이다. 그 말이겠죠. 맞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자, a, b에 대해서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 빨리 점부터 찾자. 3분의 맞죠? 내분 이것도 뒤에 거 먼저. 얘 곱하기 뒤에 거 8 플러스 얘 곱하기 앞에 거 마이너스 2 또 2 곱하기 뒤에 거 12 플러스 1 곱하기 앞에 거 3 이렇게. 따라서 그 지나는 점은 얼마? 2,5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2,5를 지나면서 이 직선의 뭐래? 수직이라고 하면 돼. 이게 중요해요. 얘 기울기 얼마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블라블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이죠? 얘 수직이어야 되는데 기울기 얼마야 되지? 3이어야 됩니다. 그럼 끝났네. 기울기가 3이면서 얘를 지난다. 공식 써볼까요? y는 기울기 곱하기 x-x1 플러스 y1 정답. y는 3x-1이 최종 정답이 된다. 그 말이겠죠. 맞습니까? 저것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문제 봅시다.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문제 보세요. 두 직선이 서로 뭐 해야 된대요? 평행해야 된대. 맞지? 그럼 뭐예요? 기울기가 똑같고 y절편이 다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물론 y는으로 고치셔도 괜찮아. 근데 좀 유식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 뭐냐? 잘 봐. 칠판 봐. 칠판.
내가 얘를 1차 함수로 고쳐볼게.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잘 봐요. 잘 봐. A랑 B는 무슨 관계냐? 기울기에 대한 관계가 됩니다. 공감하세요? 여기까지? 질문 괜찮아요? 그러면 B랑 C는 무슨 관계냐? Y절편에 대한 관계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무슨 소리냐? 잘 봐. 내가 쟤를 안 보고도 바꾸지 않고도 바로 아실 수 있어. 잘 봐. 요거랑 ax 플러스 2a 플러스 3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방이 두 개 있단 말이지. 맞죠? 잘 봐. 둘이 뭐 해야 되는데? 지수 뭐 해야 된대요? 평행해야 되는데. 그럼 쫙 그으면 x의 비율과 y의 비율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왜 같아야 돼? 아까 말했잖아. 이 두 개는 무슨 관계다? 기울기에 대한 관계예요. 그럼 둘 다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비율값이 같다는 거잖아. 값.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뒤에 거 상수항은 서로 어떻게 돼? 달라야 돼. 얘랑. 왜? 얘네들은 y절편에 대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평행하다는 건 y절편은 달라야 되니까 얘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공감? 그럼 얘를 풀어보자고. x제곱 이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가 얼마? a가 얼마?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3은 안 돼요. 왜? 3 돼버리면 같아져 버립니다. 따라서 정답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겠지. 맞습니까? X의 개수랑 Y의 개수랑 상수항의 비율로 좀 이해하자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엔 비율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자, 1차 함수가 있는데 얘네가 서로 뭐래요? 수직이래. 빨리 기울기 잡아. 얘 기울기 얼마야?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인 거 아시겠죠? 기울기. 눈으로 보자 아실 수 있잖아. 얘 기울기 얼마예요? 3분의 A-2입니다. 아, 둘이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구나.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계산해볼까? 어떻게 돼 얘가? 3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말하면 3 곱하기 A 플러스 2가 A 곱하기 A 마이너스 2랑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3A 플러스 6은 a제곱 마이너스 2a랑 같으니까 넘어오시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이다. a가 얼마? a가 6 또는 마일이구나. 양수를 구하라 그랬으니 a는 6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수직이라는 건 항상 기울기들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 필수의 7번의 별표. 필수의 7번의 별표. 얘에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문제 봅시다. 두 점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동그라미 치실래? 저랑 똑같이? 수직의 동그라미 2등분선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 예를 들어 잘 봐. 이런 얘기인 거죠. A가 있어요. 0,4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B가 3,1이야. 이렇게 맞죠? 근데 얘를 수직 하면서 2등분하는 이 직방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동그라미 두 개 쳤는지 알겠죠? 해보자. 수직. 얘 기울기 빨리 구해. 여기서 빼면 3,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 기울기 얼마여야 돼요? 얼마? 1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등분이제. 2등분이라는 건 얘 뭘 지나? 중점을 지나겠지. 중점이 얼만데요? 2분의 3, 2분의 5가 되겠죠. 맞습니까? 아, 끝났네. 기울기 주고 지나는 점 줬으니까 해보자. y는 기울기 곱하기 x-x1 플러스 얼마? y1이구나. 따라 정답 y는 x 플러스 1이다. 이게 최종 정답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직이랑 2등분점을 똑같이 잡아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마지막 8번입니다. 8번. 8번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래. 근데 얘는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중2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 분명히 나옵니다. 맞죠? 볼래? 세 직선이 있어. 근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해야 된대. 세 가지. 첫 번째, 세 개가 평행하면 되죠? 두 번째, 셋 중에 두 개만 평행하면 되죠? 세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 요런 케이스구나. 그럼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해?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겠네. 맞죠? 빨리 기울기 해봐. 얘 기울기 얼마? 1. 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얘 기울기 얼마? a분의 2가 되는 거지. 이런 거 보자마자 나와줘야 되겠지. 그쵸?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해보자.
얘 일단 나가리네요. 안전해요. 왜? 다 같을 수가 없잖아. 얘는 가능하겠지. 몇? 둘이 같으면 돼. A가 2가 돼도 괜찮고 A가 몇이 돼도 돼? 마이너스 4가 돼도 괜찮겠네요. 오케이? 마지막 얘가 뭐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얘네 둘의 교점을 얘가 지난다고 하셔도 괜찮겠지. 맞습니까? 교점은 뭐다? 연립 방정식의 해입니다. 여기서 얘를 빼자. 여기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3y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y가 얼마? 3분의 4. x 얼마? 3분의 4가 된다. 맞죠 이거지? 아 3분의 4, 3분의 4를 얘가 지나면 되겠네. 그대로 대입하자.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a 마이너스 10은 0이다. 다시 말하면 3분의 마이너스 얼마요? 22인가요? 22는 3분의 4a다. a가 얼마냐? a가 얼마? 2분의 11이다. 마이너스 맞나요? 이렇게 드럽게 나오나? 그렇네요. 맞죠? 총 3개가 정답이다. 그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질문 괜찮으세요? 진도가 여기까지고 오늘 나갔던 진도가 공통수학에 한 6분의 1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겠죠? 여기까지 밑에 문제 위에서 한 문제씩만 푸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는 숙제입니다. 맞죠? 앞에서부터 위에서 한 개씩만 풀어봐 주세요. 시작하시죠.